자, 어제 그럼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신론 전체가 어떻게 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래 될 때 이 본론에서 한문이 편하긴 한데 한글로 쓰겠습니다. 인연분, 그 다음 뭐죠?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심분, 건수, 이익분입니다. 어제 인연분에서는 8가지 인연 조건과 4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기신론은 제 4번째, 그죠? 조건 보고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다. 물론 여기서 일신법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대성의 신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성을 설한다고 하는 논체 정립은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인연분에서 넘어와서 입이분에서는 뭐를 대충 합니까? 법과 의로서 대성을 정리하죠. 소원법자는 중생심이고 소원의자는 최상용 3대고 그리고 대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성은 부처님께서 타셨고 보살님도 타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들도 이 길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고 이 해석분에 넘어와 가지고 해석분은 먼저 법을 해석하는데 법장문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을 해석하는 의장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법장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 진여문과 이문을 나눠서 심, 생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심, 진여문은 말을 떠난 진여와 그리고 말을 의지해서 피치 못해서 얘기한다. 말을 떠난 진여는 이언진여에서는 이 심년상, 이 명자상, 이 언설상, 그죠? 언설이나 명자나 모든 심년을 떠나는 이 진여문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것이 없고 이 생멸문에서는 이 생멸문은 2개지 나는데 하나는 각이고 하나는 불각이 되겠습니다. 이 각에서는 본각이 있고 하나는 다시 이 본각이가 무명업상에 덮여가지고 불각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각을 비로소 회복했다 해서 뭡니까?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불각에서는 무명업상이 근본 불각이 있고 업상, 전상, 현상, 지상, 상속, 집치, 계명의 3세 6주의 지말 불각이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본각에서는 수렴 본각하고 그 다음에 성정 본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렴 본각에서는 항상 하나는 텅 비고 하나는 꽉 찼다는 얘기가 진공묘유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면은 경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뚫어서 만물의 형태나 차별을 관찰한다고 하면은 뭐 인생 사는 게 좀 편하게 되겠죠. 수렴 본각에서는 뭡니까? 지정상가, 지혜가 아주 청정해서 깨끗한 지정상하고 수렴 본각에서는 그러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삼라만상을 노란 꽃은 노란대로 다이알리아는 다이알리아대로 작은 꽃, 큰 꽃, 능수하는 능수하대로 모든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천차만별로 사람으로 물고기도 위로 뜨는 게 있고 장어처럼 깔아앉는 게 있고 그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부사의 업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각도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이 순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순정한 지정상에 의지해서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업을 도출해내는 게 있잖아요. 부사의 업상이 끝났고 성령 본각에는 정말로 텅비가 있는 여실공경, 그 다음에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이라고 해서 이 성령 본각을 매듭 지었습니다. 그럼 시각에 가가지고는 시각은 쭉 내려와서 생주 이멸로 나눠놨죠? 생주 이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멸상 부분, 이상 부분, 주상 부분, 생상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부분에 이제 이 시각을 배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업상, 전상, 현상. 주상은 지상이라고 하는
요걸 지상이라고도 하고, 또,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사주상인데, 이 사주는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이와 같이 요 네 가지가 안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잠재대가 있는데, 내연 이주대가 있는 게,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6이라고 하는 거는, 6가지로 갈라지는 게, 여기는 6가지로 갈라지는 게 뭐죠? 탐, 진치, 만이견. 그죠? 이 근본 번뇌라고 하죠, 흔히. 거기서 따라오는 20종의 유시에서 얘기하는 수번뇌가 있죠. 그렇게 부분한 부분의 강첨교회, 질간, 이 10가지가 소수번뇌고, 무참무게가 중수번뇌고, 혼침산란도고, 뭐, 방일, 해태, 신념, 불신, 부정지, 이게 8가지가 대수번뇌죠. 다 외우고 계시죠? 뭐 외우고 안 외우고가 아니고 이거는 구구단 문제니까 중으로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가 있느냐, 대수번뇌냐, 소수번뇌냐, 뻔뻔 실없는 중수번뇌냐, 이걸 항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 녹아가 있어야 됩니다. 위장에 갇혀진 게 아니고 꼴을 씹어가지고 반추해서 그 꼴이, 이 풀이 꼭 씹어서 이 영양분이 돼서 저지될 때까지. 중은 이게 불모사자유라고 부처님의 어머니가 사자의 저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아자, 서자서라고 최근 책대로 나는 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업상전상 현상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현식입니다, 현상. 예? 저를 지금 어제하고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예? 피곤해 보이고, 음성이 어제보다 좀 탁해 보이죠? 이 현식이라는 거울 속에서는 물상, 색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음성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저 비디오 캠코더처럼. 향기도 찍습니다. 맛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먹었던 김치맛 같은 거 탁 먹으면은 손살같이, 이거 어디에 거기서 먹었던 그 맛하고 똑같은데 하잖아요. 예? 그 많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내 기억 속에서 번지수 하나도 안 틀리고 1초 만에 정확하게 가서 1점 탁 찍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 지상과 요 현식이라고 하는 데서 요 아래아식이라는데 이런 데서 무명업상이 다 저장하고 그 아예 집장으로 가지고 있고 집지하고 있고 또 함장하고 있고 또 무몰이잖아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은 거 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통도사 지금 주재하시는 원산 선생님께서 교육원장 하시면서 영화가 산중에서 네가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은혜사에 너 그 때문에 만들었다. 할 수 없이 은혜사 일기로 이제 차출돼가지고 그 의용군을 끌려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3년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기억나요. 그때 이제까지 기억할 줄 생각을 못했거든.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럼 무비스님께서 송황사에서 정강법회 하시면서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을 하셨어요. 강사는 강사가 되면 앞으로 학인들보다 2배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박해가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가서 중노를 잘해라고 하셨어요. 그때 보성 스님은 송광사에서 하신 말씀이 무비 1등이 천등에 점등을 한다고. 한 강사가 나눠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뭐 어디 기록돼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박히면 기록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현식으로 돋아나서 그 말씀이 요거 좋다 싫다로 구분해가지고 이게 탐진치 쪽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이 숱한 기억과 숱한 그 생멸법들이 요와 같은 하나의 이제 현상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주이매를 가지고 멸상을 끄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불각이라 하고 이상을 끄는 것을 상사각이라 하고 주상을 끄는 것을 수분각이라 하고 생상을 완전히 끄는 것을 구경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대해서 해능 선생님께서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요. 요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부분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면서 그 시각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보면은 불각 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능이
칠지를 끝친다 해놨죠. 범부. 그러니까 앞에 우리 불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불각 멸상을 배울 때 앞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뒤에 생각이 전념이 악고로 후념이 능지한다는 대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렇게 앞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뒤에 끝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불각이라고 한다 이래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각에 보면은 밑에를 이렇게 배대해 보면은 원효의 탐진치 6종 이상 제6식 이렇게 해놨죠. 상속상, 집치상, 계명자상에 배대하는 게 뭡니까? 상사각이라 해놨죠. 6종 이상 6가지로 탐진치 만이견으로 생각이 벌어지는 것, 생각이 변이 되는 것이 영원히 끊어진다. 그런데 이게 상사각이 변이 되는 것이 이제 영원히 끊어지면은 그 영멸한다는 이 말이 어디 좀 갖다 붙어야 되냐면 상사각 제일 위에 1분 선상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히 끊어지면 이 상사각이 그 6종 이상이 처음부터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미박해지고 안 일어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리 보십시오. 불각하고 요 자리에서부터 하나, 10주, 10행, 10향의 단계에 따라서 점차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뚝 끊어져가지고 영멸한다 이 말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없어진다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상사각이라 했을 때 상사각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대해놨을 때는. 이해가십니까? 상사각이 처음에 3분의 1이 끊어졌다. 3분의 2가 끊어졌다. 나중에 영멸해서 3분의 3이 다 끊어지고 그걸 이제 완전 상사각을 이룬 것이다. 완전 상사각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끝난 것이야. 자, 보십시오. 파도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때로는 이쪽 파도에 같이 붙어 있다가 그죠? 때로는 앞면에 붙었다가 앞면이 뒷면이 됐다가 또 이 파도가 넘어가면 또 이 뒷면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깨잡아가 있듯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설레비들 연속선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상사각하고 수분각하고 사이에 줄이 하나 쫙 꺼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가 상사각이고 이 부분이 수분각이 아니라 줄이 꺼져가 있는 그 부분을 십지보살의 초지, 한이지, 정심지라고 기신론에 나옵니다. 정심지, 예? 그러니까 상사각하고 수분각하고 줄이 쫙 꺼져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줄에다가 지금 쓸 수는 없죠. 초지라고. 예? 이 선에다가 어째 글을 쓰겠노? 문서니까 뭐라 합니까? 선을 하나 표현했지만 여기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가 초지입니다. 초지. 그리고 초지 그거 통과하자마자 그 다음에 지상에 들어가는 부분 있죠. 사주 지상. 지상은 어떠냐면은 자 일러 보십시오. 2지에서 7지까지. 2지에서 6지까지를 흔히 구계지라 하고 7지를 무상방편지라 합니다. 그럼 2지에서 7지까지가 끊어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없애는 게 이 7식을 없애는 상태입니다. 상속상이 딱 끊어지면은 뭐다? 뭐야? 환이지. 상속상이 끊어져서 현존하는 제6의식에 이런 데서 사람이 휘말려 다니지 않으면 십지보살의 초지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사각이 끊어지고 1분 선상에 있는 게 거기서부터 수분각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자마자 바로 2지에서부터 몇 지까지? 7지까지의 수행이 내연, 이주, 기, 애, 불의, 아치, 악연, 아만, 아예를 끊어가는 부분이다. 이것은 지금 현대의 심리학이나 또 바깥에 나와 있는 생멸의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인 문제도 분명히 연결되겠지만은 그것은 일체 유의법에 속하는 여몽 한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조금 상을 내자면 어떤 기신론이라든지 여기 믿으라 하냐라면 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심에 대해 가지고 정말 영원 불멸한 그것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저는 확실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르를 것인가 하는 불생불멸의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이 생멸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하고 파악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게 분석하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구경과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마지막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진여자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완무하고 전무한 게 아니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까 본각에서 봤다시피 없지만은 텅 빈 가운데서
공적 영지라. 얼마든지 신령스럽게 뿜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탐진치 같은 거, 내지는 안쪽에 있는 아치, 아만, 악연, 아예 같은 거.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진정한 수도라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 이 내연 이주해가 있고, 안으로 좋다, 싫다, 부회를 이 마음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 같은 데는 이 마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회 찬예에 하우하히리요. 나를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내가 무슨 근심 걱정하고 기뻐할 것이 있겠느냐. 다 외워서 기억하시잖아요. 예? 어제도 얘기했죠. 학도 지문은 별무기특이라 지요. 오직 요컨대 원한다 뭐라. 무량겁내의 지요 세척. 무량겁내 업식 종자다. 업식이요. 무명업식으로부터 밑으로 쭉 벌어져가 지상현상, 지상상속, 집식, 해명, 조업, 수본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업식 종자를 세척하는 데 있다. 그러면 자 2지부터 7지까지가 주상을 세척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스님 수분각이 사종 주상이 멸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면은 왜 저기 주상이 앞에 생상, 현상, 전상까지 같이 물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그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7지까지만 주상을 밀어내서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아집을 뜯어낸다고 하면 8지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무생법인을 얻어집니다. 무생법인. 예? 7지까지는 무상방편지고 8지부터는 무생법인을 얻어내서 8지는 원효가 기신론에서 어떻게 배대를 했느냐 하면은 8지에서는 현상이 끊어진다. 9지에서는 전상이 끊어진다. 심자재지에서. 그 다음에 10지에서는 무명업상이 끊어진다. 그럼 무명업상이 끊어지면은 구경각이라고 거기에 써놨지만은 구경각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그를 줄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줄에, 선분에. 그죠? 구경각 여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줄에 쓸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지금. 설사 제가 줄에 써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다. 줄에를 어떻게 보노? 그러니까 구경각 점하고 수분각 시작 점하고 어디쯤 대충 파악하셔야 되고 수분각 하나 끊어갈 때 7지까지는 주상이 쭉 빠져나가서 대충 멸해서 사정, 주상, 아치, 악연, 아만, 아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일로 보십시오. 일로, 거기 보지 마. 일로 보세요. 아치, 악연, 아만, 아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생이라고 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무생법인입니다. 그래서 8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하암경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기신론 해석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능엄이든지 무생법인을 얻는 대목이 어디입니까? 8지. 그래 무생법인을 얻고 난 8지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야신경에는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 일대라마니 행이 심한 행심 반야바라밀 흔히 이제 번역을 하면은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세히 그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지편전 학자들처럼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 행이 얕은 반야바라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이 깊은 반야바라밀은 어디냐? 8지 이상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생상을 깨뚫어서 타고 들어가는 거. 그 주상하고 같이 이제 물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는 힘들지만은 주상은 원효 의견으로 보면은 사종이라 해서 7식 지상에 두어야 되고 거기서 수분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구경각 있잖아요. 그죠? 수분각뿐만 아니라 구경각까지도 지금 수분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구경각 위에 하나의 선이야말로 구경각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경각을 보면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경각 부분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고 어느 부분이었나요?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보살이 지진에 그러니까 업상까지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죠? 만족 방편 일념 상응 일념이 구경각 그 선분에 서니까 어디하고 상응이 되겠습니까? 정각 본심 정인하고 상응이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자 일로 보십시오.
각심 초기에 호련이 불각해서 무명이 일어나서 신불상응이라 요달 일벗게 했다. 이렇게 나왔죠. 마음이 무명업상의 중간에 탁 가로막는 순간 이게 행경막이 하나 생겨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의 종이 한 장이 딱 가로막혀가지고 일벗게를 요달하지 못했다. 신불상응해. 마음이 그러니까 상응하고 불상응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응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여자성하고 상응하는 문제하고 번뇌하고 상응하는 문제하고 또 진여자성하고 불상응하는 문제하고 번뇌하고 불상응하는 문제하고 그죠? 예? 자성청정심은 열애장의 자성청정심은 열애장은 번뇌하고 상응하지 않습니다. 아레아식은 번뇌하고 진망하합식에서 상응합니다. 여기서 아레아식이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아레아식인데 열애장에는 자성청정심이 있지 진망하합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 됐을 때 그냥 여여당당하게 무념일 때 그 일념이 제대로 진여자성하고 상응하는데 신무초상인데 그 일념이 상응하는데 그 무초상이 되지 않고 업상이 쓱 생겨지는 순간에 부달 일벗게라. 그죠? 일벗게를 요달하지 못해가지고 원리 미세념이라. 여기서부터는 미세념이라고 하는 거는 업상, 저 뒤에 가면 이제 분별 발체 도상에 가면 신성지 발심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발심에 가면 업식심이라고 나옵니다. 업식심. 아무리 다 깨쳤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방사능 같은 이렇게 인자가 있거든. 요즘 체르노빌 사고인가요? 거기 소련에 그죠? 방사능 이제 거친 방사능의 먼지라든지 이게 다 폭진들이 다 깔아앉았다 하더라도 지금 가도 방사능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세 업식심이 있거든.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강대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미세 업식심이 있는데 그 미세 업식심이 방청소 깨끗하게 진공청소해 가지고 하고 걸레 가지고 닦고 빗자루 져서 하고 총처럼 먼지 다 털고 했는데 이 방에는 먼지가 허공 중에 미세먼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미세먼지마저 완전히 걷어내서 진공 상태다. 진여심이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원리 미세념이다. 그렇게 퍼펙트 하니까 뭐라고 하죠? 구경각이다. 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간다. 경이라고 하고 마친다는 아니에요. 그죠? 터미널이다. 이거죠. 터미널. 종착역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완전 정멸이다.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종착역에 도착하고 보니까 잡념이 하나도 없는 무망념이 되니까 덕견 심성한다. 이 대목에서 울컥했다 했죠? 그러니까 울컥했다 했거는 왜 울컥했냐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적 상주라. 내인데 상주 진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찬란하냐요. 오늘 또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햇빛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름해서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랬을 때 여기 도표로 보면은 그 일본 선상이고 구경각이라고 써나는 자리도 수분각의 한쪽으로 이렇게 할애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